자, 3대 보도록 하자. 우리 제목이 3대야 말고 3대에 걸친 이야기라서 3대야. 자, 뒤에 보기도 있어.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한 집안의 3대 간에 벌어지는 갈등. 3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겠지. 자, 3대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여러 가치관이 충돌되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니까. 자, 덕기의 조부 조의관은 조부 조의관 동그라미치고 조부가 할아버지란 뜻이지. 그치? 할아버지 조의관은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가문, 제사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봉건의식의 소유자. 아주 완전히 옛날 사람인 거지. 자, 재산의 축적에만 온 관심을 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다. 이 사람은 재산을 쌓는 것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야. 덕기에 붙인 조상우는, 아버지인 조상우는 끊어주고, 전통적 가치보다 식물 수용, 여기에 적극적인 근대적 가치의 소유자야.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근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중적인 인물이야.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인물. 자, 덕기는 마무리, 덕기. 자, 조부나 부친과는 달리 특정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고 여러 가치관에 대해 다음 주자 중립을 지키려는 중도적 인물. 덕기가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인 거지. 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가문을 지켜야 하는 책무도 있어. 자, 이걸로 갈등한 인물이다. 이러한 세 인물이 겪는 갈등은 재산 상속,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자, 다시 한번. 조이관은 어떤 인물? 아주 봉건적인 인물. 다음에 조상우는 어떤 인물? 아버지에 해당되는 조상우는 근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이중적 인물. 마지막 덕기는 중립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지만 또 이제 감을 지켜야 하는 책무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인물. 자, 됐으면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참고로 3대라는 작품이 엄청 장편이야.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거든.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은. 기출문제도 나온 적 있어. 평가원 기출문제에 자주 나온 적 있어. 나중에 문제를 또 줄 건데, 문제가 되게 많아. 자, 들어가자. 자, 그냥 얼마 쓰셨던지요? 그런 돈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말씀입니다 쓰는 거 보니까 이제 높임말 쓰고 있지.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제하자 아랫사람이지. 유구 이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시대. 할 말을 못하는 시대야. 아랫사람은 할 말을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노친 동그라미 쳐보자. 노친. 우리 노친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중에서 노친네라 할 수 있는 사람. 노친네가 누구야? 늙은 사람.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조의관이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계속 읽어보자.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뒤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그럼 여기서 너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겠어? 학교 막 만들고 다음에 남의 딸 자식을 막 이렇게 유인하고 이런 인물 누구겠어? 아버지에 해당되는 조상훈에 해당되겠지, 조상훈.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갈등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겨우 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겠는데 왜 얼굴이 벌게졌겠어? 좀 전에 조의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학교에 돈 들이밀고 남의 딸 자식을 유인했다라고 했으니까. 남의 딸 자식을 유인했다는 얘기는 남의 딸을 꼬셨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벌개진다. 부끄럽겠지. 수치스럽겠지. 자,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에 모녀하는 공교유도 한 고향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누구? 여기 부친은 조의관. 다음 소실이라고 했는데 작은 소자에다가 집실자를 써. 그래서 소실하면 첩이라는 뜻이에요. 첩.
조위관의 첩이 수원집이야. 수원에 있는 집이 아니야, 이거. 뭐, 수원댁, 경기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 부친이랑 수원집이 부부 사이란 얘기지. 자, 그리고 경혜모녀한데 경혜가 누구냐면 위에 나왔던 요거 남의 딸. 상훈이가 꼬셨던, 상훈이가 학교에서 꼬셨던 그게 바로 경혜야. 아, 참고로 경혜가 또 누구냐면 우리 이쪽에 마지막 아들에 해당된 게 덕기였잖아. 덕기의 친구이기도 해요. 어릴 적 친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물관계를 잠깐 정리할게. 자, 조위관이 있고 아들 이름이 조상훈이 있고 그 아들 이름은 조덕기가 있는 거지. 조위관의 아내에 해당되는 게 수원집. 다음에 조상훈도 당연히 아내가 있겠지. 그치. 부인이 있어. 근데 부인만 둔 게 아니라 뭐도 둔 거야? 경혜랑도 만난 거지. 경혜랑도 만난 거야. 그리고 덕기랑 경혜는 무슨 사이? 친구 사이. 어, 덕기랑 경혜 요 둘 사이는 친구. 그래서 인물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어. 끔찍하지? 너네 아버지가 너네 그 친구랑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쓰레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 자, 공교이도 한 고양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왔으나 뭘 속였겠어? 뭘 속였겠어? 그렇지. 상훈과 경혜의 사이를. 상훈과 경혜 사이. 이 썸이 있었던 거야. 요걸 이제 속여왔으나 그런데 수원집만은 연줄이 닿아서 경혜 모녀의 코빼기도 못 뽑았가면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즉 경혜가 뭐까지 나왔어? 아이까지 나온 거야. 그럼 경혜의 아이가 상훈이한테는 아니 경혜의 아이가 경혜가 자식이 있으면은 덕기와 경혜의 아이는 무슨 사이가 돼버려? 봐봐. 상훈이랑 조상훈과 부인 사이에 나온 게 덕기지. 조상훈과 경혜 사이에서 나온 게 이애지. 덕기네 아빠 상훈이. 이 아이의 아빠 상훈이. 그럼 덕기랑 경혜 아이는 무슨 사이가 되니? 그렇지, 그렇지. 어, 남매 사이가 되는 거지. 배다른 남매가 되는 거지, 배다른 남매. 복잡하지? 계속 읽어보자. 자, 그래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들을 한 것이다. 즉, 덕기는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알았던 거야? 수원집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나, 내외가 몇 번 충돌한 외에는, 내외란 말인데, 내외란 말은 부부 사이를 때, 자, 부부 사이에 몇 번 충돌한 외에는, 노 영감님도 이때껏 눈 감아버린 것이요. 그럼 요 부부 사이, 누구네 부부가 싸웠겠어? 상훈이네 부부가 싸웠겠지, 그치? 상훈이네가 이제 부부싸움을 한 외에는 노 영감님, 누구겠어? 늙은 영감님 누구셔? 그렇지, 조이관도 눈 감아버린 거야. 즉, 아들이 밖에 나가 딴짓한 것을 이제 눈 감아줬던 거지. 그리고 경애가 들어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서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채근하다라고 하면 뭐 재촉하다, 따지다 이런 뜻이야. 자, 부친이 재촉한 일이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자 중은 여러 사람이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여기서 아들은 누구야? 다시 노인의 아들이니까 상훈이지. 그렇지, 상훈이. 요 아들은 상훈이. 상훈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홧김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다는 부끄러운 거지. 듣기에 부끄럽고 부자가 아니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이렇게 됐지. 자, 잠깐 봐봐. 자, 여기 구절 좀 볼게. 여기 구절. 여기부터 묶어보자. 자, 요 구절쯤 보면 노영감님이 눈 감아버렸다. 부친이 체근한 일이 없었다.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얼친 남의 딸 유인했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아무리 부친이 홧김에 한 말해도 부끄럽다. 부자간에 야속하였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누구의 정서야? 조의간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 누구야? 상훈이지. 그렇지. 그럼 이 부분은 누구의 정서가 위주로 서술되냐면 상훈의 정서 위주로, 상훈이의 내면 정서 위주로 서술되고 있단 말이야. 상훈이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지.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서술하는 기법, 이거 뭐라고 하니? 특정 인물의 시선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이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초점화야. 소설에서 초점화라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전지적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할 때. 자, 계속 읽자. 아버지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그 외에 지금 조선어 자전도 편찬하는데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누기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을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내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오거라. 하여간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벼랑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치산이라고 하면은 선산을 만지는 걸 치산한다고 해.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하지. 그 산을 다듬는 일, 이게 당한 일이냐? 치산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랍니까?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상훈이는 어떤 인물? 상훈이는 매우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매우 근대적이야.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를 높여서 말의 기운을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말아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 웃었고요. 내가 몰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잎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아니. 너는 이후로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두어라 그랬어. 아들한테 재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좌중을 돌려다보며 말을 잇는다. 내 재산이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즉 재산의 반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덕기 손자한테 바로 주겠다는 얘기야. 다이렉트로.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가 남으면 공평히 나눠주고 할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대든 하여 뒤를 깡그려뜨려 놓을 것 테니까 너는 이제 남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그랬어. 우리 머리를 풀고 거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상을 치러준다는 얘기지. 제사 지낸다는 얘기야. 자, 영감은 사실 땅 문서도 차츰차츰 덕기의 명의로 바꾸어 놓아간 판이요. 좋은 할아버지네. 아주 좋은 할아버지야. 자, 그리고 반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서 수원집과 막내딸의 명의로 물려줄 생각이다. 즉 수원집한테 또 딸이 있나 봐. 물려줄 생각이다. 만일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놓친애의 꿈이 아주 야무지시지? 자, 아들 하나 더 본다면 물론 그 아들을 위하여 반은 물려줄 요량도 하고 있는 터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쪽 부분 또 볼까? 요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단락. 영감은부터 괄호 열고 다음에
그 아들 위하여 반을 물려줄 요량도 하고 있는 터이다라고 했지. 이 부분은 또 누구의 내면 위주로 서술되고 있어? 그렇지, 영감. 이건 조의간의 내면 위주로 서술되고 있지. 이런 기법 뭐라 한다고? 초점화, 그렇지. 자, 이때까지 수비치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많이 했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뭐니? 그렇지. 너는 물려주지 않는다. 너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이걸 듣기도 많이 하였지만 오늘은 친기라 하여 친기는 친부모의 제사를 친기라고 해. 제삿날의 제사. 자, 제삿날이라고 하여서 술 한 잔 안 자신 이 영감이 맑은 정신으로 여러 젊은 애들 앞에서 떠들어 놓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야 이 방은 고사하고 이 집안 속에서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상훈이는 새삼스러운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야속하였다. 이 부분 누구 위주로 초점화되고 있어? 누구의 정서 위주로 서술되고 있어? 그렇지. 이건 상훈이 입장에서 초점화가 되고 있지. 이제 초점은 더 이상 안 잡을게. 계속 나오니까. 자, 계속 읽자. 애미애비도 모르고 계집자식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애비애미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왜 나오냐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상훈이가 제사를 안 지내. 어,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애미애비도 모른다고 얘기한 거야. 다음에 계집자식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상훈이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남의 딸 자식 윤회, 경혜를 만났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유는 좀 적어놓자. 애미애비도 모르고는 얘가 기독교 신자라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다음에 계집자식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경혜 때문이지. 경혜와 일 때문에. 너 같은 놈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봐라. 돌아다보기는커녕 고려장이라도 좋게 지낼 놈이 아니냐. 어서 나와라 이 자식. 조상을 꾸었다는 자식은 조가가 아니다. 조상을 꾸었다라고 하는데 밑줄 치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우리 조이관이 뭘 중요하게 여겼어? 가문, 제사 이런 걸 중요하게 했지. 집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족보를 만들었거든.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 집안은 원래 양반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집안에 조씨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조상을 꾸었다는 말 쓰는 거지. 자, 하고 노이는 벼랑과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떼밀어 내쫓으려는 듯이 덤벼든다. 갈등하고 있는 거지. 중략. 자,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애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아내 동그라미 치고 이 아내가 누구 아내인가 확인을 해야겠지. 경애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또 그 말이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만 것인가? 덕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였다. 이렇게 됐지. 그럼 이 아내는 누구 아내야? 그렇지. 덕기 아내인 거지. 덕기 부인이야. 그러면 옆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어머니는 이 덕기에 묻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말씀이 아버지께로 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겠어? 그렇지. 상훈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덕기는 이렇게 생각해보겠다. 사실 그 추측이 옳았다. 이렇게 된 거지. 옳았다. 그럼 실제로 덕기가 시중에 아내한테 경애를 만났다고 얘기를 한 게 옳은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추측이 옳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누구야? 서술자지. 그치, 서술자의 개입이야. 모치는 가뜩이나 한 판에 며느리에게 이 모치는 덕기 엄마는 가뜩이나 한 판에 며느리에게 어제 애아범이 홍경인가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한동안 잊었던 일이 다시 머리를 쥐어뜯었고 생각해봐.
여기서 어제 애아범이 할 때 왜 애아범 누구니? 애아범 누구야? 아니지? 위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 애아범은 덕기지, 덕기. 덕기가 취중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자, 덕기가 홍경의 인간의 애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한동안 잊었던 일이 다시 머리를 쥐어뜯었어. 그러면 한동안 이 얘기를 듣고 한동안 잊었던 일은 뭐겠어? 어떤 일? 홍경의 얘기가 나왔으면 덕기 엄마는 무슨 생각하겠어? 야, 경혜잖아. 경혜는 누구랑 썸이 있어? 상훈 그렇지. 상훈이가 바람 피웠던 일, 이게 이제 떠오른 거지. 그래서 다시 머리를 쥐어뜯었고, 영감이 그저 끼고 돌면서 미천을 대주어서 그런 하이칼라 술집까지 경영시키는 것이라고만 믿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감님 누구셔? 상훈이, 상훈이. 경희한테 돈 대주는 건 누구겠어? 상훈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믿어버린 거야. 즉, 경혜가 일본 술집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돈을 대줘서? 상훈이가 돈을 대줘서. 분이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자, 무치는 아들을 보고 너까지 그년과 한편이 되어서 술 얻어먹으러 다니냐? 이렇게 한 거야. 여기서 아들은 누구야? 여기서 그녀는 누군데? 야, 인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경혜고, 다음에 이 아들은 누구야? 아, 술 마신 거, 위에서 술 마신 거 누구였어? 덕기지, 덕기. 그렇지. 그래서 너까지 그년과 한편이 돼서 술 얻어먹으러 다니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큰 집에서는 이런 말을 꺼낼 틈이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안방에서는 수원집 놀래를 한 게 깜빡 잊어버리던 것이었다. 수원집 놀래 한데 놀래는 논의 이런 뜻이었지. 논의. 수원집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깜빡 잊었던 것이었다. 즉 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깜빡한 거지. 뭐 하느라고? 아까는 틈이 없었고, 다음에 수원집 얘기하느라고 잊었던 거야. 하여간에 영감이 어젯밤에 모처럼 안방에 들어와서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냐고 야단칠 때 마누라 입에서는 홍경의 놀래가 나오고 말았다. 홍경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거지. 다시 한번. 하여간에 영감, 이 영감님 누구셔? 안방에 들어온 영감님 누구셔? 야, 인물 관계가 완전 안 잡혀있네. 상훈이, 당연히 안방에 들어왔겠지, 상훈이가. 부인 만나려. 그래서 뭐라고 따졌어?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느냐? 누가?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는 게 누구야? 동기가 수원집을 왜 싸워? 상훈의 부인. 아니, 경이 아니고, 진짜 상훈의 부인. 덕기 엄마. 덕기 친엄마. 어. 덕기 친엄마가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냐? 여기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덕기의 엄마는, 덕기 엄마는 수원집과 무슨 사이야? 따지자면. 봐봐. 봐봐. 덕기 엄마는 여기 있지. 수원집은 여기 있지. 이 부인은 수원집을 뭐라고 불러야 돼? 남편의 아버지의 엄마, 부인이잖아. 그렇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인 거야. 근데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냐고 야단했을 때 마누라 입에서 오히려 홍경의 논의가 나오고 만 거지. 홍경의 얘기가 나오고 만 거야. 자, 마누라의 말은 4살이나 5살 먹은 자식까지 달렸는데 좀처럼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 4살이나 5살 먹은 자식. 이게 누구 자식이야?
누가 자식을 낳았다고?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 누구와 누가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 상훈이랑. 그렇지, 상훈이랑 경희가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 이 얘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4살이나 5살 먹은 자식은 누구겠어? 누구 자식? 상훈의 자식이지. 경혜와 이 자식, 그렇지. 경혜 자식. 그래, 둘 사이에 자식까지 생겼는데 쉽게 헤어질 리가 있겠냐 하고 상성이에요. 또 영감의 말은 헤어지든 말든 알아는 것이 뭐냐. 내가 헤어지든 말든 네가 알아서 알 게 뭐냐 이런 거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람 피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네가 알아는 것 할 게 뭐냐. 지금이라도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주마 하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혼해주겠대. 누구랑 이혼해주겠다. 누구랑 누가 이혼하겠다. 지금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주마 하고 맞장구를 친가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게 누구야? 상훈이가 누구랑 이혼해주겠다. 마누라, 그렇지. 상훈의 부인. 그러니까 바람 핀 거를 뭐라고 했더니 바람 핀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헤어지겠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랑 헤어지겠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거의 뭐 막 나가자지 이쯤 되면. 어쨌든 흐름 이해됐어? 오케이, 계속 읽자.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덕기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을 억지로 부리를 땄다. 저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해? 누구를 이걸 확인해야겠지. 누구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지, 그치?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내 처지도 내 처지요. 지가 발광하고 떨어져 나간 걸. 말눈치가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 어쨌든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달린 2사람, 3사람을 희생해 버리시고 많은 것은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저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제 누구를? 상훈이가 누구를 그냥 2사람, 3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누구겠어? 경혜. 어, 경혜 뭐냐 그냥 놔두면 어떡하냐는 거야. 덕기 입장에선 친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시고 거기 달린 2-3사람, 3사람을 희생해버리시고 마는 거는 무책임하다.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 덕기는 당돌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네가 참견할 것 아니야! 부치는 소리를 친다. 제가 참견할 것도 아닙니다만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두 아버지 책임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랍니까? 자, 아들은 대든수작이다. 아, 책임이 내가 무슨 책임이란 말이냐? 어쨌든 네가 쥐뿔 나설 일이 아니야. 부치는 또 불쾌히 핀잔을 줬다. 학교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덕기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잘 어루만져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전대로의 까닭물을 못마땅한 생각이 머리를 든 것이다. 어쨌든 저편에서 일을 버르집어낸 것도 아닐 것이요. 저편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겠죠. 요 저편은 어디라고? 누구라고? 경혜, 그렇지. 경혜 쪽에서 일을 버르집어낸 게 아니다. 그리고 물러선 것도 아니다. 세상에 떠드는 것이 무서우시니까.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뭘 안다고 주체 없이 할 소리부터 소리 기탄 없이. 부치는 듣기로 싫지만 아비된 성검을 세우라는 것이다. 우리 성검은 뭐 권위 이런 뜻이야. 위험. 원래 성스러운 검이 성검인데 우리가 이건 진짜 칼. 근데 권위 이런 뜻이야. 아버지 된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다. 덕기는 잠자코 앉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 난 김에 하고 싶던 말은 다 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뭐 집안 내력인가 봐. 아빠한테 할 소리 다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야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만은 뒷갈망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뒷갈망은 갈망하다가 마무리하다. 어, 뒷마무리. 즉, 아이를 낳겠으니까 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부치는 소리를 한층 더 버럭 지른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제 저녁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무피하시라고 허물을 저편에 들씌우고 발을 빼시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건 설마 아니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모함은 뭐야? 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 상훈이가. 좀 전에 상훈이의 대사가 뭐야? 그렇지.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였지. 어. 요거지, 요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바로 모함이 되는 거지. 즉, 경애가 상훈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애가 나온 게 아니라, 경애가 딴 놈이랑 해가지고 애가 나온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다는 거야. 자, 설마 아니시겠죠? 덕기는 상성이다. 덕기도 이제 화가 난 거지. 뭐 여째 그게 자식으로서 아비 얘기하는 말버릇이냐? 부치는 화를 참느라고 소리를 낮춰서 어서 가거라 어서 가 하고 들꺼질을 한다. 막 이제 꺼져 꺼져 이러고 있는 거지. 손을 막 드는 척하면서. 자, 됐으면 문제 들어가자. 1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서술자가 자, 참고로 이 글의 서술자는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지. 나란 인물이 없지. 3인칭이지.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거 맞지? 그렇지. 답은 1번. 앞에 보면 조이관 생각도 나오고, 다음에 조상훈이 생각도 나오고, 덕기 생각도 나왔으니까. 답은 1번. 넘어갈까? 다음 1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치 않은 거. 1번. 덕기의 모치는, 덕기 엄마는 경애를 만난 덕기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해가지고 따지려고 했었지. 있긴 했지만 따지려고 했어. 다음에 2번. 덕기는 경의 모녀의 소식을 수원집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지. 경의 모녀, 경혜가 딸을 낳았다는 것을 수원집을 통해서 알게 됐지. 다음 3번. 상훈이는 아내에게 경혜와 당장 헤어질 것이라고 다짐을 안 했지. 내가 헤어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뭔 상관이냐 하면서 오히려 아내랑 이혼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치. 오히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됐어. 오케이. 다음 나머지 보면 덕기는 부친이 경혜와 헤어지기 위해 그녀를 모함한다고 얘기했다. 이 모함의 내용 뭐였어?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였지. 다음에 5번 상훈의 부친은 여력이 된다면 상훈의 부친이 누구였니? 조의관이지. 조의관은 여력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자식을 낳아 그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었지. 그렇지. 아들 낳으면 물려주겠다 생각이 있었다. 자, 다음에 13번. 금우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부터 보자. 기억을 보면, 자,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서 말은 공손했지만 속은 달았지. 속은 달았어. 그래서 1번 보면 상훈이 부친에게 격식을 갖추고 있지. 그렇지, 말을 참으니까. 그렇지만 부친에게 불만을 지는 것도 맞지. 그렇지. 속은 달았으니까 동그라미. 불만이 있다. 다음 니은. 자, 이때까지 술이 취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기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뭐였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뭐였지? 재산을 주지 않겠다. 너는 유산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이었지,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여러 애들 앞에서 떠들어 놓는 것은 처음이란 얘기야. 자, 됐으면 2번. 상우는 그동안 유산 상수에 관한 부친이 한 말이 진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겠지, 그렇지?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를 했으니까 깨달았겠지. 다음 디귿. 사실 그 추측이 옳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추측은 뭐니? 그렇지. 취중에 아내에게 경애를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이게 맞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경애는 자신과 경애와의 만남을 아내가 알게 된 게 부친 때문임을 확인했어.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부친 때문에 자기가 취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지? 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 문제도 됐어. 오케이. 음, 리을 미음은 넘어가도 되겠지? 리을 미음 중에 볼 거 있어? 없어? 넘어가자. 마지막 14번 마무리하자. 시간도 다 됐으니까. 자, 1번부터 보자. 자,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라는 노친의 말은 상훈의 이중적 면모 맞아. 그렇지, 이중적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 다음 2번. 치산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 즉 선산만 다스린 것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 서원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랍니까? 라는 상훈의 말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루한 봉건의식을 지닌 노친에 대한 거부감이다. 그렇겠지. 봉건의식을 지닌 노친에 대한 거부감 맞지. 따지고 있으니까. 다음 3번. 너는 이제 남들 셋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고사원이 풀 테냐? 라는 노친의 말은 전통적 가치를 무시하는 상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 즉 머리를 풀고 고선 입는 것은 이거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제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남이다. 다음 4번.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덕기의 말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무책임하게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부친에 대한 불만이다. 그렇지. 상훈이는 경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불만 났고 마지막 5번.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엇한다고 주책 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기타 없이 라는 상훈의 말은 덕기가 가문에 대한 책무 때문에 여러 가치관에 대해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반감. 지금 가문에 대한 책무 때문에 여러 가치관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 하고 있니?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뭐야?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소리, 즉 아들이 내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렇지.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자.